자, 이제 순열과 조합에 대한 1등급성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리모컨 되게 안 눌렸는데 요즘 엄청 잘 눌려. 누르면 항상 되더라고. 이게 몇 번 때렸더니 기계는 맞아야 돼. 니에도 그렇고. 자, 농담이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야, 3번 문제를 봐봐. 일단 영역이 5개인데 4가지 색깔을 사용을 할 건데, 근데 이웃한 2개 영역에 1개의 색을 칠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일반적인 문제들은 이웃한 곳에 같은 색깔을 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5개, 4개의 색깔을 칠하는데, 자, 이웃한 영역에 자, 4개의 수 중에 1개의 색으로는 이웃한 영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개의 색깔을 이웃한 영역에 칠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타일은 좀 다른 거지. 자, 그럼 지금 일단 먼저 자, 영역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이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졌고, 근데 색깔이 1번, 2번, 3번, 4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우리가 맨날 하던 이제 같은 패턴대로 가는 거야. 영역은 5개인데 색깔은 4개니. 그럼 누군가는 2번 칠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2번 칠할 색을 결정하는 방법. 자, 2번 칠할 색을 결정하는 방법 4가지겠죠. 자, 2번 칠할 색을 결정하는 방법이 4가지여서, 예를 들어 내가 1번을 2번 칠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분명히 일반적인 문제하고 다르게 그 1번을요 이웃한 곳에 칠하는 거야. 그러면 이웃한 곳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 하나. 이거 좀 노가다죠? 그럼 2, 3, 4, 5, 6 말고 있나요? 6가지 케이스 말고 없죠? 그럼 그것을 어디에 칠할 것인가? 6가지. 그래서 1번과 1번을 칠했다 치면 그럼 나머지 3가지 영역을 3가지 색깔을 칠하면 되니까 나머지 곱하기 3팩토리얼. 4 곱하기 6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 문제를 서투 읽고 이웃한 곳에 안 칠하는 걸로 푼 사람이 있으면 반성해야 돼. 그럼 문제를 잘못 읽은 거니까 그럼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자, 5번 갑니다. 자, 하연아. 10C 3하고 10C 7하고 같니? 같니?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네모 C 세모와 네모 C 동그라미가 서로 같다 이러면 세모와 동그라미가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세모와 동그라미 합이 네모가 되는 경우도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게 이제 조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 됐죠. 그래서 5번에 보니까 10C R 더하기 1과 10C 2R이 같아서 R 더하기 1과 2R이 같은 이런 방법도 있고, 맞지? 아니면 뭐가 R 더하기 1과 2R을 더한 게 10이 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R값이 2가지 가능하다. 그래서 R이 1도 가능하죠? R이 3도 가능하죠. 2가지 값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친절하죠?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자, 내가 지금 현재 3자릿수 A, B, C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값은 커지고, 근데 얘가 200 이상의 3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지금 현재 구해달라. 야, 근데 얘가 20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최소 A값이 뭐가 돼야 돼? 이게 2가 돼야 돼. 집중해줘. 야, 사용할 수 있는 수가 가면 갈수록 커지니까 2, 3, 4, 5, 6, 7, 8, 9라고 하는 수를 사용해 주셔야 돼. 근데 만약에 노가다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야, 얘가 2야. 그럼 얘가 3이고 4 가능하고 5 가능하고. 그러니까 노가다 되는데, 근데 이건 좀 아니잖아. 자, 집중해. 야, 내가 정해야 되는 값은 A, B, C인데 그 값이 점점 커지고 있고 선택받을 수 있는 수가 몇 가지? 8가지니까 이건 마치 함수 문제처럼 정의역 안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공역에는 뭐가 있고 공역에는 2, 3, 4, 5, 6, 7, 8, 9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함수가 커지는 증가 함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편하겠다. 자, 그래서 여기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원소에 얘네들의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뭐 하면 된다? 그냥 뽑기만 하면 돼. 8가지 중에 3개를 순서 고려하지 않고 그냥 8 뽑고 그냥 3 뽑고 그냥 6 뽑자라. 그럼 지네가 알아서 그건 결정한다고. 내가 할 건 순서를 정하지 말고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8개 중에서 A, B, C가 될 수 있는 후보 3개를 선택만 하면 된다. 끝. 오케이? 자, 듣다 보면 얘는 익숙해질 거야. 정답은 그래서 8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8C3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9번 문제를 보면 재료들이야. 0,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숫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3201보다 큰 짝수의 개수는 과연 무엇인가? 근데 이런 문제 할 때 꼭 니네가 각 자릿수가 같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근데 지금 이거는 문제상 같은 숫자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숫자가 있을 수 없어.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 다른 숫자라는 거. 자, 가겠습니다. 3201보다 큰 자, 짝수는 과연 몇 개냐? 라는 걸 지금 확인해 보자. 자, 근데 3400 이거면 일단은 그냥 4로 시작하면 엔딩이야. 그죠? 그리고 5로 시작해도 그냥 무조건 엔딩이지. 그럼 일단 얘를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는 좀 디테일은 노가다로 가자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짝수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짝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4로 시작했을 때 끝낼 수 있는 수는 0 아니면 2죠. 근데 5로 시작하면 0 아니면 2 아니면 4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2가지, 얘는 경우의 수 3가지. 근데 각 자리가 모두 다르다 했으니까 자, 4 썼어. 예를 들어 0 썼어. 그럼 2개 사용했으니까 남는 건 4개. 그럼 여기 오는 경우의 수가 4가지 곱하기 3가지 되겠지? 근데 이게 5 같고 그 0이 4 중에 하나에서 예를 들어 5하고 2를 썼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가지 곱하기 3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1의 자리 2가지, 3가지, 4가지니까 자, 4 곱하기 3 곱하기 2가지가 오고 그럼 여기는 4 곱하기 3 곱하기 3가지가 오겠다. 일단 여기는. 그럼 요거는 경우의 수 12가지에 2가지 더한 24가지. 94, 36가지. 그럼 일단 여기서 6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다. 그럼 3으로 시작하는 건 조금 노가다를 좀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3이보다 커야 되니까 3, 2로 시작하는 거 3은 안 돼. 3, 4로 시작하는 거 그다음 3, 5로 시작하는 거 요건 좀 노가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3, 5 짝수가 돼야 되니까 마지막이 0, 2, 4 중에 하나. 그래서 3하고 5하고 예를 들어 2를 사용하면 중간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그럼 3가지 곱하니까 여기서 경우의 수 9가지. 그러면 3, 4를 썼어. 3, 4를 썼어. 그럼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0 아니면 2밖에 못 와. 그래서 예를 들어 2를 썼어. 그럼 가운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야. 그래서 3가지에 요거 2가지. 그럼 여기서는 6가지. 요건 그냥 노가다가 빠를 것 같은데. 자, 3, 2로 시작했니? 그럼 3이 3201보다 커야 되니까 3200 0으로 끝나지 못하고 32에 4로 반드시 끝나야 되고, 그죠? 그럼 가운데 올 수 있는 건 3하고 2하고 4를 썼으니까 0, 1호인 여기선 경우의 수 3가지. 근데 더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해볼게. 9가지, 18가지. 정답은 78가지. 어라? 쌤, 근데 이거 200 101보다 큰 짝수면은 3200보다 큰 수. 요거 좀 더 있는 거. 그러니까 1의 자리에 0 나와도 무조건 크지 않아요? 아, 그러네. 0이고 0이 아닌 수가 오면 0 되니까 0 가능합니다. 그죠? 여기에 0 또는 4가 와야 되고 0이 와도 되니까 10의 자리가 존재하면 이제보다 큰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또 마찬가지로 3, 2, 4를 써. 3, 2, 4 썼으면 경우 3가지. 그러니까 3가지 2가지니까 여기도 경우 수가 6가지겠다. 이렇게. 됐어? 그리고 더하면 21가지. 합하면 81가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개수에다가 좀 미스가 있었네요. 10번. 자, 10번. 야, 10번. 야, 위에서 m을 구하고 밑에서 n을 구하면 되는데 그래서 각각의 방정식을 풀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보자. 야, n 먼저 위에 있는 가조건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 10번입니다. 야, 가조건은 2m 빼기 1. 자, 2m 빼기 2라고 하는 2m부터 시작해서 연속된 3개 자연수의 곱이 자, 28 곱하기 m 빼기 1 이렇게 식을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게 m이 2 이상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m이 2 이상의 자연수면 m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걸 m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였죠. 자, m도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나눠버리면 여기 뭐 남는다? 2가 남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양변 숫자 4로 나눠주시면 그럼 2m 빼기 1이 여기 뭐 남아? 7 남고 넘기면 8 넣으면 4n까지 4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고차원이 푸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0일 수 없는 건 나눠주는 게 맞겠다. 인정? 밑에 거 볼게. 자, 5 곱하기 n에다가 n-1에다가 n-2를 곱한 놈 플러스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n-1, 그 다음 n-2, 그리고 얘는 12 곱하기 자, n 플러스 1 곱하기 n 곱하기 자, n-1. 자, 요 방정식 푸는데 n 값도 3 이상의 자연수. 그럼 양변에 n을 나눌 수가 있어요. n을 이렇게 n. 그냥 n 빼기 1도 있어요. n 빼기 1도 있어요. 더는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전개해 주셔야겠죠. 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죠? 그래서 이제 n에 관한 1차 방정식 해결해 주시면 뭐 또 있나? 없는 것 같아. 자, 전개해서 n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게 뭐 이 문제의 의도겠다. 물론 자연수를 선택해야 되니까 n 값도 4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에 주의해 주면 돼. 야, 서술형에 쓸 때 그냥 막 나누지 말고 이유 설명하고 설명해라. n이 0이 뭐 이게 0이 아니니까 나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좀 필요하겠다. 13번 갑니다. 야, 무원이와 아원이 남매는 여름방을 맞아 사촌동생 3명을 데리고 보트를 타러 갔어. 그럼 얘네들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수는 원래 5팩토리얼인데 중요한 건 9애 사이에 i를 한 명을 태우고 싶은 거야. 이거 수능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죠. 자, 보세요. A하고 B가 있었어. X하고 Y하고 Z가 있었어. 얘네들이 애들이야. A하고 B 사이에 애들 중에 한 명 앉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A하고 B의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들어가시고 바뀌면 그럼 사이에 들어가는 I. 자, 사이에 들어가는 I를 결정하는 방법 세 가지겠죠? 셋 중에 한 명 집어넣어야 되니까 세 가지겠지? 그럼 세 가지. 그래서 문자 열인 A와 X와 B가 결정이 되면 그럼 낱개인 Y하고 Z까지 포함해서 그럼 세 가지 원소를 일렬로 나르는 3팩토리얼의 경우수를 곱해주시면 되겠다. 36가지가 정답이 되겠다. 솔직히 쉬운 문제야. 13번 문제. 팩폭은 해야지. 14번 가겠습니다. 13번. 네가 이거 질문해서 내가 물어본 거야. 그래서 얘 전혀 안 보는구나라는 느낌이. 야, 14번 조금 어렵다. 야, 14번 문제가 사실은 이게 불편해. 자, 이게 14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뒤에 보면은 너무 대놓고 중복조합 문제도 사실 있어. 그 중복조합이라고 확통해서 배우는 개념의 문제가 그냥 있어. 근데 그거를 조합으로 풀 수 있긴 있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하잖아. 그러면 확통에 있는 원수열도 할 수 있어. 수열인데 그것도 뭐 같은 것이 있는 수열도 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따면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좀 약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냐. 지양.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14번 한번 조합으로 한번 풀어볼게. 14번. 자, 간다. 야, 지금 차들이 이웃하지 말아야 된대. 그럼 빈 공간은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자, 차가 주차하고 나면 빈 공간 몇 개 남아요? 6개 남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는 먼저 빈 공간 6개를 나열을 해. 내가 물어볼게. 빈 공간 6개를 나열하는 방법일 수 있어? 빈 공간끼리 구별이 안 되는데 그럼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는 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빈 공간이 있고 그럼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자동차가 어디를 들어가냐? 양 끝과 이 사이사이에 이제 자동차가 들어가는 위치를 선정해주면 돼. 자, 그러면 1번 자동차 들어가세요. 자, 1번 자동차 선택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 7가지. 그럼 2번 자동차 6가지, 5가지, 4가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자동차가 이웃하지 않는 방법일 수가 된다. 그럼 일반적인 문제하고 차이점 뭐냐? 보통 어때? 남자, 여자 해서 뭐 남자끼리 이웃하지 말아라. 그 여자끼리 이웃해라, 먼저. 근데 그 여자를 나열하는 방법이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빈 공간들이 구별이 안 되니까 그냥 요것만 계산해 준다는 게 일반적인 문제하고 차이점이야.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게 풀 수 있지만 그냥 확실히 일단 교육과정 안에 있는 범위에서만 설명할게. 7P 살아보시면 됩니다.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정답은 840까지. 자, 14번 문제 봐주시고 넘어갑니다. 15번 갑니다. 자, 15번. 야, 리그전. 하연아, 리그 뭔지 알아, 리그? 하연아, 남자애들은 다 알잖아, 리그전. 남자애들 중에 모르는 사람 있나? 하연아, 니네 지금 6명인데, 하연아? 너한테 물어보는 중이야. 6명이 리그전 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인지 알아? 리그전? 리그전이 뭔지 알아, 리그전? 내가 한번 지난번에 그 게임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게임 룰 같은 게 상식이냐 상식 밖이냐. 너 리그전 뭔지 알지? 리그전 뭔지 알아? 아니, 아냐고 모르냐고 대답을 해. 웃지 말고. 아니, 알아 몰라. 리그전. 아니, 이거는 모른다고 해서 흔잡을 게 아닌 거야. 여자들은 모르지.
너 쎄쎄쎄 할 줄 알아? 쎄쎄쎄? 이거 너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 몰라? 모르지? 쎄쎄 할 줄 알잖아. 그런 거야. 쎄쎄쎄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거 할 때 네가 위아래 이거 있어. 그지? 그 정하더라고. 난 모르는데 지수하더라고. 아빠가 위할 거야? 내가 위할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뭐 하다가 이거 치는 순서를 내가 볼 때 그러면 쎄쎄쎄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럼 그게 상식이냐? 리그도 상식은 아니라고 봐요. 리그는 악수랑 똑같은 거라 보시면 돼. 하나? 리그는 악수랑 똑같은 거야. 니네 6명 가지고 리그 해라라는 얘기는 얘가 5명이랑 다 싸워. 퇴장. 네가 나머지 4명이랑 다 싸워. 퇴장. 그럼 얘가 얘네 3명 싸워. 퇴장. 그러니까 한 명씩 골고루 돌아가면서 싸우는 걸 리그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리그전은 6명 가지고 리그전 해라. 6시야. 6시. 6명 중에 2명을 선택해서 싸움을 붙여라. 이게 리그전이야. 자, 그럼 그런 상식에 상식 아니고 지식이라 뭐 하여튼 그냥 상식이 돼야 돼. 15번 갈게. 야, 15번에서 분명히 뭘 했어? 인원수가 홀수명이라 했으니까 나는 얘를 편의상 2n 플러스 1개의 침이 존재한다 했고, 자 근데 처음에는 2명 짝을 붙여가지고 싸움을 시킨단 말이야. 근데 홀수명이니까 얘 한 명은 어떻게 하라고? 부전수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몇 명이 올라가? 2차전으로. 2n명은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은 올라가는 거고 얘는 부전수로 올라가는 거고 그럼 n 더하기 1명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n 더하기 1명 C 2명 요게 바로 2차전에서 리그 싸우는 방법이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궁금한 게 총 35경기야. 총. 그럼 처음에 여기서 n번 싸운 것까지 포함한 게 몇 경기다? 얘가 35경기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n값 구하신 다음에 집어넣으시면 총 팀의 수가 나오게 된다. 오케이? 자, 이 문제의 의도는 이런 의도였다. 리그전 이런 거야. 알겠지? 하연아? 리그전? 대답? 자, 15번 문제였고 17번 갈게. 17번. 6건으로 갈 거야. 야, 알지? 선생님 정 20면체 잘 그리는 거 알지? 이건 정 12면체구나. 난 20면체는 잘 그리는데 12면체는 좀 빡세요. 이거 오형이라. 그리려면 그릴 수 있어. 정 20면체는 선생님 잘 그리는 거 알지? 정 20면체. 선생님 개인기잖아. 20면체. 12면체는 그리기가 좀 힘든데. 도전. 야, 17번 문제. 자, 지금 여기에 점이 몇 개 있냐면 20개의 점이 있기 때문에 20개의 점 중에 2개 점을 선택하잖아? 그럼 그 점은 표면 위에 점이 되거나 모서리 위에 점이 되거나 아니면 그 도형을 내부를 통과하는 점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야, 전체 그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점이 몇 개냐면 지금 현재 점이 20개이기 때문에 20개의 점 중에 2개 점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뭘 뺄 거냐면 2개를 뺄게. 모서리 뺄 거야. 모서리 뺄 거야. 그리고 모서리가 아니라 각 면에 있는 대각선의 개수도 뺄 거야. 요거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뚫고 들어가거든. 그잖아? 자, 표면에 있는 선들을 생각해봐. 모서리 아니면 대각선이거든. 그럼 모서리는 거기 지금 친절하게 몇 개? 30개라고 알려줬어요. 땡큐. 그러면 면에 포함되어 있는 대각선. 근데 이게 몇 면체? 이게 몇 면체? 12면체. 그럼 면이 12개. 근데 오각형은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 5개. 그거 빼주시면 되는 거야. 뭐 그림이 필요 없으니까 그리진 않겠습니다. 취미생활도 아니고. 그리려면 그릴 수는 있어요. 그리려면 그릴 수 있는데 이게 제일 어려워 사실은. 이 12면체가 이거 오각형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오각형. 정오각형이 그냥 기본적으로 정오각형이 원래 그리기 힘든 거야. 정오각형 딱 이렇게. 정오각형. 이거 그리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여기다 딱 크로스 이렇게 엇갈려 있는. 저 반대쪽에는 오각형을 딱 이렇게 그려주시고. 오각형 그려주시고.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래. 이렇게 싹싹 빠져. 여기서 빠져. 바깥쪽으로 이렇게 싹.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여기 해주면 이게 정오각형. 대략 이렇게. 이게 전시해주세요. 띵. 대단하죠? 참 쉽죠? 빨리 지우셔야 돼. 자, 이렇게 정시면서도 그릴 수 있다. 왜?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적혀있는 공을 이 상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집중해줘. 각 상자에 3개 한 개를 담으려고 해. 근데 상자가 혼자만 좀 튀는 상자가 있죠. 자, 재료는 1번부터 10번까지 공이 자, 작은 상자 3개 충분히 공 들어가. 그다음 큰 상자 하나에 들어가는데 그 공을 집어넣는 개수가 3개, 1개 들어가는 뭐 이런 방법을 지금 하는데 그럼 여기에
한 개 공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세 개 공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경우를 나누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선생님, 큰 거에 한 개 들어가는 거. 큰 상자에 공이 한 개 들어가는 경우. 자, 두 번째, 선생님, 큰 상자에 세 개의 공이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한번 나눠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큰 상자에 한 개. 그럼 우선 먼저, 자, 10개의 공 중에서 큰 상자에 들어갈 한 개의 공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10번 공을 여기에 집어넣게 된 거죠. 그 나머지 1번부터 9번을 어떻게 해? 여기에 나눠줘야 되는데 중요한 얘기다. 구별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이건 분할인 거야. 그냥 나누기만 하는 거라고. 그러면 나머지 9개를 3개, 3개, 3개로 나눠줘야 되니까 자, 분할. 경우에서 어떻게 해? 9개 중에 3개 선택하고 나머지 6개 중에 3개 선택하고 그 다음 3개 중에 3개 선택하고 근데 3개의 공의 개수가 모두 같으니까 얘를 뭘로? 3팩토리얼 나눠주시고 이해했어? 그럼 자, 큰 거에 3개를 집어넣으려고 해. 그럼 먼저 큰 거에 집어넣을 10개의 공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해. 그래서 10번 공과 9번 공과 8번 공이 큰 상자에 들어갔어. 그럼 나머지 7개의 공을 몇 개로? 1개, 3개, 3개로 나눠주면 돼. 이름이 없어? 그럼 나누기만 하면 되고 이름이 있으면 걔를 분배까지 해줘야 되고 나눈 다음에 곱하기 3패까지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남은 7개를 1개, 3개, 3개로 이거 순서 상관없다 했습니다. 7개 중에 하나를 뽑고요. 나머지 6개 중에 3개를 뽑고요. 나머지 3개 중에 3개를 뽑고요. 근데 두 공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요거는 2팩으로만 나눠주시고요. 2개 더해주시면 됩니다. 20번. 금방이네. 그죠? 넘어갑니다. 25번. 25번. 나 이거 진짜 좀 짜증나더라고, 25번 문제. 자음이 반드시 다른 자음과 이웃하라는 얘기는 자음이 혼자 있기 싫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25번 문제 이거 조금 어려워. 선생님 몇 가지 어려운 문제는 첨삭하게 할 텐데 25번 문제가 조금 어려워.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으면 a 곱하기 3팩 곱하기 6팩이라 합니까? 그죠? 야, 6팩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자음이 6개야. 3팩이 갖고 있는 의미는 모음이 6개야. 그래서 자음은 자음대로 모음은 모음대로 순서를 고려하고 났다.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을 배치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잖아? 야, A, B, C, D, F. 자, 이 문제 조금 어렵고 좀 어려워요 이게 지금. 야, 몇 번이냐면 25번이고 오늘 푸는 문제 중에는 일단 지금까지 푼 문제가 제일 어렵다. 야, 간다. A, B, C, D, E, F, G, H라고 하는 I까지 총 몇 개냐면 9개의 문자가 있었는데 이 중에 모음이 A, E, I가 있어서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잘 들어 모음과 자음이 들어가는 위치를 세팅하잖아? 그럼 그 모음의 순서 3개에다가 모음을 배열하면 3팩토리얼이고 자음 6개, 자음 6개 배열하면 6팩토리얼이니까 그래서 이걸 나열을 하는데 A 곱하기 지금 현재 6팩 곱하기 3팩에서 A를 구하라는 얘기는 내가 나중에 자음은 자음대로 모음은 모음대로 순서는 내가 고려할 테니 네가 지금 확인하는 건 그 자음과 모음의 그 위치만 네가 선정해라는 거야. 위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해설 보니까 해설이 좀 더러워. 해설 혹시 본 사람인지 모르지만 해설 더러워서 선생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봤어요. 자, 갑니다. 내가 예를 들어 자음을 이렇게 6개를 나열한 거야. 그럼 이제 모음이 들어가는 위치만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 거야. 모음이 들어가는 위치와 거기 들어가는 모음의 개수를 지금부터 판단을 할 거야. 근데 자음이 다 서로 끼리끼리 이웃한다 했으니까 첫 번째 어떤 경우 가능하냐면 자음이 6개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 가능하겠지. 그잖아? 그럼 모음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여기 아니면 여기냐? 그잖아? 모음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근데 모음이 몇 개야? 모음이 3개지. 노가다 좀 갈게. 여기 모음 3개, 여기 모음 빵개 가능해? 난 지금부터 하는 것보다 모음의 위치만 선택할 위치만 그러면 이 순서는 네가 그 모음과 자음의 순서는 나중에 결정할 테니까 그럼 여기에 2개의 모음을 집어넣고 여기에 1개의 모음, 여기 1개의 모음과 여기 2개의 모음, 여기 빵개의 모음과 여기 3개의 모음. 그래서 모음, 자음이 6개가 다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 요거는 경우에서 몇 가지냐? 4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4가지 케이스. 경우수가 4가지다, 4가지. 되겠냐? 자, 그럼 6개를 이제 몇 개로 나눌까? 혼자 있으면 안 돼. 몇 개? 몇 개? 몇 개? 2개, 4개. 2개, 4개 가볼게. 2개, 4개. 자, 여기 있는 이 자음들이 반드시
반드시 다 자음끼리는 이웃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를 봤냐면, 자, 두 번째 케이스인, 자, 2개와 4개로 나눠지는 방법. 그 얘기는 모음이 반드시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모음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여기인데, 여기는 적어도 한 개의 모음이 들어가 주셔야 돼. 갑니다. 노가다입니다. 여기 한 개 모음 들어가잖아? 그럼 나머지 2가지 모음이 여기 2개, 여기 빵개. 여기 한 개면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면서 여기 2개, 여기 빵개. 이런 방법 있겠죠? 근데 가운데 모음이 몇 개? 2개가 들어가 버리면 그럼 다음에 모음은 한 개고 그럼 모음이 여기 한 개, 여기 빵개. 여기 한 개, 여기 빵개 2개. 이런 방법이 있겠지? 근데 모음이 아싸 하고 다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다? 6가지. 그러면 세 번째 요거는 4개, 2개일 수도 있겠지. 그 요것도 6개인 건 안 해도 되겠지.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법을 지급하는 거야. 자, 또 있어. 어떤 방법 있을까요? 몇 개, 몇 개? 3개, 3개. 자, 3개, 3개면은 근데 3개, 3개도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아? 왜냐면 3개, 3개면은 그 자음이, 모음이 어디 오면 요게 들어가는 거고 그럼 지금 방금 했던 거랑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 2덩어리로 나눈다는 개념을 보면. 자음을 2덩어리로 나눈다는 개념으로 보면. 그 이것도 분명히 6개가 되게 된다. 사실 확인할 수 있다. 또 있어. 5개. 안 돼. 그럼 한 개가 외롭잖아. 또 있어. 2개. 2개. 자,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 결정하겠습니다. 자, 여기하고 여기는 각각 자음이 적어도 한 개씩은 들어가 주셔야 돼. 그죠? 여기 한 개 들어가게 되면은 모음 들어가는 위치가 여기 한 개, 여기 빵개 있을 수 있고 여기 한 개면 여기 빵개고 여기 한 개 있을 수 있고요. 여기 한 개, 2개면 여기 빵개일 수 있고요. 여기 2개, 한 개, 2개면 여기 빵개일 수 있는 요런 방법이 몇 가지다? 여기서 4가지. 요거 더해 주신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정답이. 자, 왜 하필 그 뒤에 3팩, 6팩이었을까? 그냥 단순히 경우의 수가 겁나 커가지고 걔를 그냥 인수분해한 게 아니라 3팩과 6팩에 갖고 있는 의미는 야, 자음과 모음의 내가 그 위치 순서는 내가 정해놨으니까 너는 뭐 해라. 그것을 배치할 수 있는 자음과 모음 구별하지 말고 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열해봐라. 뭐 이렇게 봐주시는 게 적합하지 않겠냐. 이건 경우의 수예요, 사실은. 순혈접에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뭐 이것 때문에 순혈접이 있는 거긴 한데 메인 보면은 그냥 노가다잖아, 그죠? 자, 이게 25번 문제 의도였다. 해설에 있는 풀이보다 선생님이 설명한 게 좀 더 쉬우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자, 넘어가서 28번 문제 볼게요. 28번. 자, 28번. 자, 우리 큰 곱이 하나 넘어갔다. 자, 중간중간에 조금 약간 빡센 문제들이 있는데 큰 곱이 하나 넘어갔고 28번입니다. 4자리 자연수입니다. 자, 배열 상태가 1000의 자리에서 1의 자리로 갈수록 점점점 작아지는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 자, 4자리 자연수. 4자리 자연수. 그래서 4자리 자연수를 구성하는 각각의 수를 A, 요거 B, 요거 C, D라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작아진대. 그럼 이것도 아까 했던 그 문제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야, 함수 뭐냐면 D 0 가능하잖아. 가장 작은 0 가능하니까 야, 이런 느낌. 정역에는 D, C, B, A가 있고 공역에는 얘가 될 수 있는 값들이 0부터 10급까지 가능하니까 0, 1, 2, 3, 4 땡땡땡땡 구 있어서 이것도 증가 함수의 개수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야, 방향이 반대잖아. 그래도 증가 함수의 개수로 볼 수 있을까요? 안 돼. 1000의 자리가 0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럼 얘가 1인 경우하고 2인 경우하고 3인 경우 4인 경우 나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지금 방금. 이 방향이니까 제일 작은 G가 0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10개 중에 4개 선택합니다. 십시사 끝! 근데 만약에 방향이 반대면 A가 0이 되지 못하니까 그럼 A가 1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A가 1이야. 그럼 B, C, D가 나머지 뭐 8개 중이니까 뭐 8C3, 7C3, 6C3, 5C3 요거 더해주시면 되는 거긴 해.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요거는 일단 이렇게 십시사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이래서 28번 문제. 근데 29번. 야, 이거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이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내가 왜 근데 이걸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냐면 이게 전형적인 중복조합이야. 그런 게 있어, 확통에서 배우는. 중복조합이란 개념이. 그러니까 너무나 중복조합이라 이런 것도 사실은 내기 시작하잖아? 이거는 솔직히 뭐 그럼 조합 다 내고 뭐 다 하는 건데 뭐.
야, 왜 내가 이걸 격분하는지 29번 문제는 근데 중복조합 일단 우리가 지금 시험을 잘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니네가 뭐 물론 모두 다 확통을 선행을 해서 이건 중복조합이잖아. 이렇게 풀만 다 하면 좋은데 근데 어차피 그렇게 서술형 쓰지도 못하고 또 다 확통을 또 선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조합을 이용해서 설명할 거예요. 야, 29번. 이거 사기야. 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0을 만족하는 첫 번째 자연수의 수소성 개수. 지호는 확통을 선행을 했을 리가 없으니까, 그지? 그잖아? 그럼 너라면 어떡하겠어? 노가다밖에 없겠지? 근데 방법이 한 84개 나오는데 어떻게 해? 괜찮겠어? 그럼 A, B, C, D가 0을 허락하는 거겠어. 요거 한 286개 나오는데 괜찮겠어? 불가능하거든? 자, 그럼 어떻게 얘를 설명할 것이냐? 집중해줘. 첫 번째. 선생님,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자연수가 되는 방법. 이렇게 설명할게. 내가 숫자 1을요, 10개를 나열합니다.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근데 내가 얘를 4개의 숫자로 분리해야 되니까, 잘 들어. 칸막이 3개를 세울 거야. 칸막이 3개를 세운다는 얘기는 내가 칸막이를 여기 하나 세우고, 여기 하나 세우고, 여기 하나 세우잖아. 그 A가 3이고, B가 2고, C가 4고, D가 1이란 뜻이야. 칸막이 3개를 세웠는데. 그래요? 그럼 칸막이를 이번에는 이렇게 세우지 않고, 칸막이를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떻게 세웠어? 뭐 여기 세우고, 여기 세우고, 여기 세웠어. 그건 A가 1이고, B가 1이고, C가 6이고, D가 2가 되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해? 그럼 물어볼게. 칸막이를 여기 세우면 돼, 안 돼? 그러면 G가 여기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칸막이를 여기 세우면, 그럼 A가 여기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칸막이를 세울 수 있는 위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칸막이를 세울 수 있는 곳에 숫자를 4개로 분류해야 되니까 칸막이는 3개가 필요하고 9C3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이미 중복조합 솔직히 이거. 내면은 진짜. 근데 또 이랬는데 내면 어떡해. 그잖아? 그러니까 조심스레 학교생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이렇게 설명할 거야. 자연수까지 내가 봐줄게. 근데 에이씨. ABCD가 음이 아닌 정수란 얘기는 0을 허락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 야, 여기서는 배고프다 갑자기. 야, 여기서는 들어줘.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B가 1보다 크거나 같고 C가 1보다 크거나 같고 D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이제 뭐야?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고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 두 번째, 이번엔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이 아닌 실수가 되는 경우니까 그럼 A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이게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양변에 1을 더해서 x 더하기 미안합니다. 자, a 더하기 1은 0보다 1보다 크거나 같니? 그래서 나는 a 더하기 1을 새로운 변수인 x라고 놓고 문제를 풀 거야.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선생님 b 더하기 1도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내가 얘도 y라고 치환하고 z를 하고 w로 할 거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 식에 쓰기 위해서 자 보세요. a는 x 빼기 1이니? a는 x 빼기 1이니? 그러면 x 빼기 1과 y 빼기 1과 z 빼기 1과 w 빼기 1이 그럼 10이 되니까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14가 되고 그런데 이제 x하고 y하고 z는 1 이상이니까 방금 했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 1이라는 숫자를 14개를 나열합니다. 물어볼게요. 칸막이를 세울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13개죠. 그래서 13개의 칸막이를 세울 수 있는 곳에서 3개의 칸막이를 세우자. 그래서 13C3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 혹시 이번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 까불고 중복조합에 의해서 3H9 이러면 그냥 빡! 오케이? 4H12요. 선생님 4H14 이러시면 안 되고 알겠지? 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정상이겠다. 그냥 학교에서 물어보란 말이지 이런 거. 그럼 학교 선생님이 야 이런 건 안 해도 돼. 그러면은 안 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안 내신다는 얘기니까. 왜냐면 이거는 좀 그래. 교육과정에서 확통해서 충분히 자세하게 많이 다룰 부분인데 굳이 1학년에 끌고 와가지고 얘를 설명할 필요는 나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봐. 자, 그래서 29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된 거냐? 어떻게 이해 좀 돼? 이해? 이게 나중에 이제 중복조합의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그래 이 정도까지만 하자.
문제집을 뒷싸기는 좀 그렇고. 아니 이게 있는지 몰랐지. 31 갈게. 27번도 해주세요. 싫은데? 농담이고. 야, 지금 27번 알겠어. 27번. 안 해주면 또 집에 가서 엄마 안 되겠어. 학원을 옮겨야 될 것 같아. 요즘 어디 여기 쟤 청어람이나. 너 청어람에서 왔다 그랬나? 늘푸른? 늘푸른. 근데 내가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청어람이나 늘푸른 관계자가 보면 상당히 좀 기분 나쁠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이제 우리 강 원장님 여기 교무실에 있는 계시는 원장님 왜 옆에 계실 때 이제 밥만 먹으면서 청어람하고 빨리 늘푸른을 문 닫게 해줘야 되는데 막 그랬어 내가. 빨리 문 닫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원장님이 그렇지 않대. 쟤네들이 있는 게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된대. 꺼내놓고서 그럼 우리 애들이 좀 이렇게 나눠 가지 않냐. 근데 이제 그까지만 얘기할게. 자세한 얘기는 이게 영업 비밀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촬영 때 끄고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걔네가 있는 게 구지백에 득이더라. 들어보니까 맞아. 맞아. 진짜로 득이더라고. 있어야 돼. 응? 뭐라고? 깁생? 근데 깁생은 그래도 여기 청어람하고 늘푸른보다 낫지 않아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탑이라고 생각을 해. 진짜로.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너무 그런. 인원수가 우리 제일 많잖아. 고1 우리가 제일 많지 않아? 보이는 우리 제일 많지 우리 학원이. 보이는. 배제는. 배제 거기 간에 있어? 깁생 간에 있어? 그 우리가 많아? 거기가 많아? 더 봐도 이게 보면은 비슷할 것 같아? 그래? 좀 더 좀 열심히 해야겠네. 기분 나쁜데? 한대복은 어때? 한대복은 깁생 간에 있어? 파인만? 어디 있는 파인만? 학교 근처. 거긴 또 우린 거기까지 경쟁할 수는 없고. 한대복은 바로 앞에 있는 학원이랑 우리가 경쟁할 수는 없는데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할게. 배제 다 싹 뺏어와야지. 배제 전문 선생님 되겠어. 자, 갑니다. 그다음 뭐 딴 학교 버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27번 갈게. 야, 1, 2, 3, 4, 5, 6의 부분집합 중에 원소가 2개인 부분차이 몇 개인지 알아? 원소가 6개인 이 놈 중에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 몇 개인지 혹시 상호에 알고 있겠어? 자, 1, 2, 3, 4. 어른이 물어보면 대답을 하라고 임마. 자, 6시. 방금 6시라 그랬나? 6시. 왜냐면 집합이 기본적으로 순서가 상관없는 개념이니까. 그럼 6시로 뽑아서 자, 6, 5, 30 밖에 넣으면 자, 15개의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선택한 두 부분집합이 서로 같지 않은 그럼 여기서 또 2개를 선택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15C를 하겠다는 뜻인 거야. 그 15개 부분집합 중에 2개를 뽑는데 그걸 서로 다른. 오케이? 이해된 거야? 이해 안 됐다. 어떡하지? 깁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자, 내가 웃자고 한 얘기고 부분집합이 총 15개의 부분집합이 있는데 근데 그 부분집합에서 2개를 선택하잖아. 근데 같은 걸 선택할 수 있으면 15 곱하기 15겠지. 그죠? 15 곱하기 15겠지. 근데 서로 다른 2개 집합을 선택하니까 자, 15C, 2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1, 2랑 2, 3 선택할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이 아니잖아. 같은 집합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거였나 봐. 서로소. 그건 아니지. 서로소 개념은 아닌 거고. 그죠? 서로소도 할 수 있긴 있어. 그지? 근데 뭐 이 문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 자,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 보세요. 자, 키가 서로 다른 6명에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솔직히 그래. 이것도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느낌이 문제인데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조합으로 풀게요. 야, 1번, 3번, 5번은 붙인 순서대로 키가 작아져야 된대. 그럼 내가 여기 봐. 조합이란 개념이 뭐냐면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는 거잖아. 그러면은 1, 3, 5는 순서대로 키가 점점점 작아지고 근데 지금 2번하고 6번 붙인 사람은 2번을 붙인 사람이 6번을 붙인 사람보다 키가 큰 경우인 그 2번하고 6번도 점점 키가 작아져야 된다. 뭐 이 뜻인 거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게. 내가 6명 중에 3명을 뽑아. 1, 3, 5번 될 애를 뽑아. 그럼 뽑으면 그 키 순서에 의해서 1, 3은 지네가 가져가겠지. 그럼 나머지 3명 중에서 2번, 6번이 될 사람 2명을 뽑아. 그럼 걔네들은 지네 그 룰에 걔네끼리 키 비교해서 알아서 2번, 6번 가져가겠지. 나머지가 그냥 4번이 되겠죠. 정답은 바로 이게 정답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게 사실은 원래는 훨씬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다르게 풀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억지스러워 보이고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자, 볼게.
1번과 3번과 5번은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할 건 6명 중에 1, 3, 5번이 될 사람을 그냥 뽑기만 하면 돼. 그럼 지네들이 알아서 그 순서는 정해지게 되니까.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정답. 31번이에요. 자, 33번 가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보면은, 야, 근데 문제 봐봐. 1, 2, 3, 4, 5가 적혀 있는, 다 5개의 공이 들어있는 2개 주머니 A, B가 있는데, 3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6개의 공에 적힌 수의 합이 홀수인 경우의 수를 구해라. 야, 뭐라고? A에도 1, 2, 3, 4, 5. 자, A에도 1, 2, 3, 4, 5. 자, B에도 1, 2, 3, 4, 5. B에도 1, 2, 3, 4, 5. B에도 1, 2, 3, 4, 5. 근데 내가 공을 여기서 하나 꺼내, 아니야. 여기서 3개를 꺼내고, 여기서 3개를 꺼내는데, 그 합이 홀수면, 그럼 여기서 꺼낸 3개의 공의 합이 홀수면서, 여기서 꺼낸 3개의 공의 합이 짝수가 되는 방법과, 여기서 끄집어낸 3개의 숫자의 공의 합이 짝수이면서, 여기서 꺼낸 3개의 공의 합이 홀수인 경우의 수를 더해라.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럼 디테일에 가볼까? 내가 여기서 3개 뽑았는데 3개 합이 홀수라면 뭐야? 3개 다 홀수인 방법이겠지? 그래서 홀수 3개 중에 3개를 뽑아도 돼. 또는 홀수가 몇 개? 1개도 되겠지? 짝수 홀수는 되잖아. 그러면은 홀수 3개 중에 하나를 뽑고 짝수 2개 중에 2개를 뽑는 방법이 있겠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짝수 2개 홀수 하나야. 짝수 2개 홀수 하나. 요거 짝수고 요거 홀수고 요거 홀수만 3개 뽑은 거고. 그럼 3개를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짝짝짝 가능한데 근데 짝수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짝짝짝 되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합이 짝수려면 짝수 하나에 홀수 2개를 뽑아야 돼. 짝수 하나에 홀수 2개. 짝수 2개 중에 하나를 뽑고 홀수 3개 중에 2개를 뽑는다. 짝수 뽑고 홀수 뽑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이거 한 가지, 3가지, 4가지. 그럼 4가지에 이거 2 곱하기 3인 6가지 곱하니까 여기서 몇 가지? 24가지 방법이 나오겠다. 다를까요? 똑같겠죠? 공의 구성이 다르면 뭔가 좀 다르게 보겠지만 상황이 똑같은 거니까 그 얘도 24가지 합하면 4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다. 오케이? 자, 한 가지 문제 더 보고. 자, 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뭐 쉬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하나 더 하고 그럼 잠깐 쉬고. 너무 잠깐 우리가 아까 처음에 10분 쉬고 아니 됐어? 쉴 때 됐어? 괜찮아. 자, 3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야, 34번은 니네는 어떻게 생각했어 처음에? 그냥 검은 블럭이나 흰 블럭이, 그래 흰 블럭이 들어갈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7C3 이러면 끝 이라 생각했을 거야. 그잖아? 아니야? 야, 지금 34번 문제 봐봐. 흰게 새거, 흰게 새거가 아니라 흰색이 3개, 검은색이 4개인 모양과 크기 같은 7개의 블럭을 나열하려고 하는데, 근데 같은 색의 블록끼리는 구별이 없고 막대기의 좌우 구별이, 그 막대기의 좌우 구별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34번 문제 보면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중에 흰색이 들어갈 위치 몇 개 중에 7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7개 중에 3개 선택해서 7이라는 게 35가지거든. 그래서 35가지 위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해돼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는? 근데 이게 만약에 좌우가 구별이 되잖아? 그게 끝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검은색, 흰색과 그럼 얘를 이렇게 뒤집어버린, 얘를 이렇게 뒤집어버린 뭐가? 흰색, 검은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이 2개 블럭이 물어볼게요. 구별이 됩니까? 구별이 돼요? 막대기 뒤집으면 똑같은데 구별이 안 되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를 반으로 나눠야 된다. 근데 35가지 경우를 어떻게 반으로 나눕니까? (35가지) 경우를 어떻게 반으로 나누냐? 뭐가 있을까? 뒤집어서 뒤집어서 똑같은 게 아니라 그렇지. 뒤집어서 똑같은 게 아니라 뒤집어 다른 게 있는 거야. 뭐라고? 무슨 소리야? 좀 약간 비슷했어. 뭔가 좀 느낌이 왔어. 자, 왜일까? 35를 2로 나눌 수 없잖아. 뒤집어도 변함이 없는 건 나누지 말아야겠지. 이렇게 좌우의 대칭성이 서로 다른 놈들은 중복이 되니까 나눠야 되지만 좌우의 대칭성이 유지된 놈들은 나누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좌우의 대칭성이 같다? 그럼 가운데가 무조건 x야겠다 얘들아. 그렇지 않겠니? x의 개수가 4개니까 센터는 x고 그럼 여기에 뭐 동그라미 하나에 x 2개를 나열하면 왼쪽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노가다로 오호 동그라미 xxx 동그라미 xx 자 동그라미 xx 그럼 여기 3가지 그러니까 3가지는 좌우 대칭이니까 나누지 말아라. 3가지는 그냥 그대로 두고 나머지 32가지만 반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게 맞겠다. 근데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자, 뒤집어서 같아진다. 아, 이런 것까지 또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 솔직히. 에이, 34번이었습니다. 자, 잠깐 쉬고 뒷부분 이어갈게요. 자, 3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는 봐봐. 이것도 사실 최근에 연습 문제인지 올륜지 하여튼 어딘가 있었던 것 같아. 1등급 수학이 있었나? 뭐 어딘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궁금한 건 뭐냐면 원의 내부에 만드는 교점을 지금 현재 구해라. 근데 교점을 구하려면 지금 점이 사실 몇 개 필요하면 이게 4개 점이 필요해. 그러니까 대각선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자 8개 점이 놓여있는 점들이 정다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어느 세 선분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게 놓여있는데 그래서 만들어지는 선분들의 원의 내부에 만들어지는 교점 개수. 그러니까 마찬가지 대각선의 개수로 이해해 주시는 게 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36번 문제를 보시면 자 갈게요. 자 원 있어요. 그 원에 지금 이렇게 뭐 일부러 대칭성을 깨려고 뭐 이상하게 지금 현재 점들을 배치해 놓은 것 같은데 그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 바깥쪽에 이런 걸 만들지 말라는 거야. 바깥쪽에.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바깥쪽에 사실은 교점 생기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건 또 사실은 선분이 아니잖아. 선분은 사실은 그 점에서 그 점까지 떨어져야 되니까 자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자 예를 들어 요렇게 그래서 선분으로 원 내부에 만들어지는 교점 개수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근데 저것은 뭐로 대응될 수 있다. 이 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 개수로 교점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각형만 만들면 왜냐면 삼각형은 대각선이 없으니까 사각형만 만들어주면 알아서 이렇게 대각선의 교점이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8개의 점 중에서 4개의 점을 선택을 하자. 뭐 이렇게 봐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비슷한 표현이 있었어. 근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 있지 않았냐? 이거 맨 처음에 이거 배울 때 기본 거기 있어. 아 선생님 그지. 선생님 그 인간 교재에 보면 사실 있었던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38번 가겠습니다. 원에 점 많아져도 그냥 점이 뭐 10개든 100개든 4개. 4개만 뽑으면은 대각선의 교점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렇게 그 마지막 그게 중요한 거야. 세 선분도 어느 세 선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 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겹치는 게 발생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점을 배치하는 게 문제지 점만 적당히 잘 배치가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대각선의 교점 개수는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38번 가겠습니다. 아 38번 좀 아쉽네요. 괜찮아. 내가 한 2, 3주 후에 이거 질문하면 때릴 거야. 자 보세요. 지금 이 사실은 대진표 문제는 룰을 정할까? 위에서부터 분할을 해주면 돼. 제일 위에 있는 얘를 딱 기준으로 보면 몇 명? 4명으로 먼저 분할을 해야 되니까 집중. 8명에 4명을 뽑고 그 나머지 중에 4명을 뽑고 근데 인원수가 똑같으니까 얘를 2팩으로 나눠준 거. 이게 일단 8명을 4명으로 나눈 거야. 근데 나머지 4명으로 만들어진 이놈이 사각리그 만드는 건 외우라 그랬는데 상호야 혹시 기억나? 4명 가지고 사각리그 만드는 법? 3가지. 그럼 오른쪽도 사각리그 만들어야 되거든. 몇 가지? 3가지.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요 방법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괜찮겠어요? 뭐라고? 아 그랬어요.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야 가자. 40번 문제도 지금 중간에 크거나 같다. 말만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진짜 의미상 뭐야? 크거나 같은 거야. 자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 야 예를 들어 이런 문제 스타일로 1, 2, 3, 4 아니 예를 들지 말고 그냥 문제를 바로 풀게요. 야 1, 2, 3, 4를 정의역으로 하고 1, 2, 3, 4를 정의역으로 하고 1부터 8까지를 공역으로 하는 자 1, 2, 3, 4 자 5, 6, 7, 8이라고 하는 자 얘를 공역으로 하고 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가 있었었는데 자 만약에 1에서의 함수값보다 2에서의 함수값이 크고
3에서의 함수값이 크고 4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다. 그 이거를 우리가 증가함수라 했고 구하는 방법 몇 가지? 8C4. 왜냐면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내가 할 건 8개 원소 중에 3개를 뽑으면 된다. 이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여기 뭐가 있어요? 는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크거나 같다는 게 말만 아니라 크거나 아니면 같다는 뜻 아닙니까? 자, 크거나 아니면 같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그럼 이거는 1, 2 선택될 원소 하나, 2와 3이 같이 대응될 원소 하나, 4가 대응될 원소 하나. 그럼 총 8개 중에 3가지 원소만 선택해 주시면 8C3으로. 오케이? 자서 얘랑 얘랑 더해준 것이 바로 40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몇 개 안 남았어요. 4개 남고 나머지 뒷부분에 있는 문제들은 풀어볼 시간 좀 줄게. 알겠지? 42번 봐봐. 자, 42번에 합성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니네 기억나냐? 1대1 대응이 아닌 함수들끼리 합성을 하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2가지 함수를 합성을 했는데 1대1 대응이 됐다는 얘기는 각각의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근데 이거는 사실은 따로 배우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 1대1 대응인 함수들을 합성해야지만이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럼 물어볼까? 1대1 대응인 함수들을 합성하면 무조건 1대1 대응이 될까? 무조건 돼요. 서로 다른 원소가 서로 다른 원소에 대응이 되고, 그럼 얘네들은 또 다른 서로 다른 원소에 대응되고 하니까 1대1 대응인 함수끼리 합성을 하면 돼. 근데 이거는 다 1대1 대응이 될 수 없죠. 원소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볼게. 자, 42번 문제를 보면 x가 1과 2와 3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 자, 중간에 껴있는 y는 뭐냐면 4와 5와 6과 7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 자, z는 바로 뭐냐면 8과 9와 10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기 대응되는 함수 f와 여기서 여기 대응되는 함수 g에 대해서 합성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 그럼 일단 얘는 여기에 1대1 대응은 안 되더라도 일단 1대1로는 대응이 돼야 돼. 이런 말이 좀 웃긴가? 대응이 원래 원소와 원소를 짝짓는 걸 대응이라 합니다. 그럼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1대1로 대응은 돼야 된다고. 1대1로 매치는 시켜줘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원소 4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원소 3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원소 2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열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자. 경우의 수 일단은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들어가겠죠. 되겠어? 야, 그러면 이 친구는 아무데나 가도 상관없는 거 아니니? 합성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면 얘하고 얘에 대한 목적지만 다르면 되지 5번은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럼 얘가 원소 선택하는 거 몇 가지? 3가지. 얘가 원소 선택하는 거 나머지 2가지. 그러니까 얘가 원소 선택하는 거 나머지 1가지. 그런데 5가 예를 들어 이렇게 대응이 되면 5는 아무데나 대응돼도 상관없으니까 5 때문에 경우의 수가 또 3가지. 얘가 이렇게 대응이 돼도 전체적인 합성함수는 1대1 대응이 되니까. 그잖아. 그죠? 자, 1대1 대응의 원리. 자, 서로 다른 3가지 원소가 3가지 원소에 버림받는 공역 원소 없이 다 다르게 대응됐으니까 이런 상황들도 분명히 1대1 대응인 경우가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42번 문제였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43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니는 어떻게 43번 문제를 푼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43번이 난 개인적으로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4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43번 문제를 볼게. 야, 천천히 봐봐.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풀었나 몰라. 맞은 사람이야 혹시? 직관에 의해서 이거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상당히 내가 볼 땐 센스 있는 건데. 자, 갈게. 지금 A에서 A로의 함수란 얘기는 1, 2, 3, 4, 5, 6, 7, 8에서 1, 2, 3, 4, 5, 6, 7, 8로 1대1로 대응되는 함수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고. 자, 갈게요. 자, A라고 하는 집합인 자, 1, 2, 3, 4, 5, 6, 7, 8에서 자, A라고 하는 집합인 자, 1, 2, 3, 4, 5, 6, 7, 8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는데 1이 이미 2를 선택한 상황이야. 근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P가 7에 대응돼. 누가 7을 선택을 하는지는 잘 몰라. 누가 7을? 자, 근데 천천히 봅시다. 밑에 보니까 나 조건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야, 봐봐. 1보다 큰
P보다 큰 Q. 근데 걔는 8보다 작아. 그러니까 1과 8 사이에 있는 적당한 PQ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1부터 P까지는 X가 P보다 작으면, 자, 나 조건을 볼게. 나 조건에 보면 X가 P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구간으로 치면 이 구간, P가 작거나, X가 누구보다 Q보다 크거나 같으면 함수값이 점점 어떻게 되라? 점점 증가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보여? 조건이. 자, fx보다 f의 x 더하기 그 다음에 함수값이 점점 함수값이 계속 커져라. 그러니까 함수값이 이번에 커지고 여기서도 함수값이 커져라. 점점 함수값 커져라. 근데 다조건 보세요. 자, x가 누구보다 p보다 크거나 같고 q보다 작은 이 중간에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함수값인 fx와 f의 x 더하기를 비교해보면 함수값이 점점 작아져라. 의미 대략 이해되겠어? 함수값이 증가하다가 함수값이 감소하다가 함수값이 다시 증가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1에서의 함수값에서 P에서의 함수값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P에서의 함수값에서 Q에서의 함수값까지 감소를 이렇게 했다가 점점 함수값 커져서 8에서의 함수값까지 함수값이 점점 커져라. 이렇게 되기 위한 PQ의 개수. 그럼 P하고 Q가 결정이 되면 뭐 그게 결정이 되니까 함수의 개수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적당히 증가하다가 적당히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되게 도르게 애들로 얘기했지만 함수까지 증가하다가 함수까지 다시 감소하다가 다시 함수까지 증가하는 그런 함수 개수는 과연 몇 개냐. 자, 이게 이 문제가 원하는 바죠. 근데 이게 지금 1대1 대응이란 말이야. 자, 정리할게.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1에서의 함수값하고 Q에서의 함수값 중에 분명히 1이 있어야 돼. 가장 작은 값인 최소값이 있어야 돼. 근데 1이 이미 지금 현재 2를 선택했기 때문에 Q에서의 함수값은 반드시 뭐가 된다? 1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얘를 2를 선택했기 때문에 얘의 함수값은 반드시 1이 되셔야 돼. 반드시 1이 되셔야 돼. 그잖아? 야, 그럼 P에서의 함수값하고 8에서의 함수값 중에 최대값이 있어야겠다. 근데 P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아닌 7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8에서의 함수값은 반드시 8이 선택이 돼야 된다. 뭘까지 일단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니네가 이제 할 건 바로 뭐냐면, 자, 함수값 1, 2, 7, 8 나왔지? 그럼 니네가 지금 할 건 바로 뭐냐면, 야, 너 어디에 대응돼? 1, 2, 7, 8이니까 1, 2를 제외한 3, 4, 5, 6에 과연 어떠한 원소가 대응이 될 것인가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잖아? 자, 근데 봐봐. 증가하는 구간이든 감소하는 구간이든 증가하는 구간이든 간에 이 중에 함수값이 3이 되는 놈이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지 않아? 천천히 설명할게. 문제가 좀 어려워. 누군가의 함수값은 분명히 3이 될 거야. 누군가의 함수값은 분명히 3이 될 거야. 근데 K가 여기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사이에 있을 수도 있지. 그럼 K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다? 3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구간 중에 3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L의 함수값은 자 4가 되는 그 L도 분명히 있어야겠지. 근데 그 L이 1과 P 사이에 있을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을지 여기와 여기 사이, 그러니까 증가하는 구간에 있는지 감소하는 구간에 있는지 다시 증가하는 구간에 함수값이 4가 되는 L값이 있는지 모르죠. 이것도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다? 3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누군가의 함수값이 5가 되고 누군가의 함수값이 6이 되는 그런 것들도 결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3가지. 그래서 곱하면 81가지다. 근데 니네 이거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야. 솔직히. 야, KL 얘는 X 얘는 내가 뭐 Y라고 Z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X가 여기 있어. K가 여기 있고 예를 들어 L이 여기 있고 X가 여기 있고 예를 들어 Z가 여기 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함수값이 올라가다가 그러면 지금 1하고 P 사이에 누가 돼야 돼? 1하고 P 사이에 함수값이 K는 얼마 돼? 3이 대응되고 함수값이 자 6에 대응되는 2가지 원소를 선택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7하고 1 사이에 X는 뭐야? 함수값이 5에 대응되는 원소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사이 중에 그럼 PQ는 이제 사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겠지. 여기 원소 2개네? 그럼 P가 뭐가 돼야 돼? P가 3이 되는 거야? 아니야. 1, 2, 3 얘가 4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여기 원소 2개, 여기 원소 하나, 여기 이렇게 하나다? 그럼 이거는 바로 뭘 의미하는 거야? 얘가
얘가 2가 되고, 그죠? 이게 2의 사함수값이 되는 거고, 이게 3의 사함수값이 되는 거고, P값이 바로 4가 되는 거고, 그 얘가 바로 5에서의 함수값이 5가 되는 거고, 6에서의 함수값이 7이 되는 거고, 7에서의 함수값이 4가 되는 거고, 8에서의 함수값이 8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런 A, K, L, X, Z가 여기 있을 것이냐, 여기 있을 것이냐, 여기 있을 것이냐, 다 독립적으로 경우라면 알아서 PQ는 결정이 되게 된다. 이게 뭐 내가 사실은 너무 좀 과해. 내가 이해하기도 사실 힘드니까 학생들이 이해하기는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제다. 뭐 베껴서 내면 사실은 이걸 뭐, 근데 이게 변수를 좀 생각을 해봤어. 만약에 이 문제를 그대로 내면 또 욕을 먹으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변수로 뒀다. 얘의 함수값이 만약에 6이잖아. 얘가 또 8이 되는 거고, 그러면 또 7이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될까? 7이 이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이제 문제는 그냥 일단 지울 텐데, 만약에 P의 함수값이 만약에 6이잖아. 그럼 여기는 함수값이 7이 되는 놈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럼 함수값이 7이 되는 놈이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줘야 되는 거야. 경우의 수가 한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7, 8, 1, 2라고 하는 가장 작은 두 가지 원소와 가장 큰 두 가지 원소를 선택을 한 것 같아. 근데 이게 만약에 달라지면 글쎄 나중에 한번 문제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해. 이해는 한번 좀 해보세요. 알겠죠? 자, 이게 바로 43번 문제다. 나머지 할만해. 이 문제가 덜어서 그렇지. 패. 이런 문제는 좀 침을 뱉어줘야 돼. 자, 두 가지 문제 설명하고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4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1, 2, 3, 4, 5, 6, 7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을 하겠다. 자, 세 번째 자리는 홀수고요.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답니다. 야,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뭐 해야 돼? 홀수끼리 먼저 나열을 해야 돼. 자, 갈게요. 자, 44번 문제를 보면 1, 2, 3, 4, 5, 6, 7인데 짝수끼리 이웃하지 말아야 된댔으니까 첫 번째 뭘 했냐? 홀수를 먼저 나열을 해볼게. 자, 홀수를 나열하는 방법 4팩토리얼 있고요. 근데 세 번째 자리가 홀수라는 건 일단 됐고, 야, 홀수 나열하는 방법 세 가지 4팩토리얼. 그래서 예를 들어 1과 5와 7과 3을 이렇게 나열했다 치자. 잘 들어라. 그런데 내가 여기에 이제 2하고 4하고 6을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자리가 홀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어떤 방법이 있겠냐는 거야. 짝수를 만약에 짝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 위치가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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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자고 여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세 번째가 짝수가 되는 참사가 일어날까요? 어떻게 짝수를 집어넣어야 세 번째 수가 짝수가 되는 참수가 일어날까요? 어떻게? 예를 들어 짝수를 여기에 짝수를 선택을 했어. 그럼 세 번째 수가 짝수가 되는 참사가 일어나겠지? 근데 여기 둘 다 집어넣지 않고 짝수를 여기에 집어넣어도 그래도 또 참사가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세 번째가 홀수가 되기 위해선 여기하고 여기 둘 중에 한 개만 짝수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여기 짝수 집어넣고 여기 넣지 마. 그럼 세 번째가 홀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짝수를 집어넣고 여긴 짝수 집어넣지 마. 그럼 세 번째가 홀수잖아. 그래서 짝수를 일단 먼저 이 둘 중에 한 곳만 짝수를 집어넣게 되면 일단 세 번째 수가 무조건 홀수가 되는 게 발생을 하겠죠. 되겠냐? 그게 그냥 무난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까처럼 그 뒷방법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낫더라고. 자,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 짝수를 결정하는 위치를 결정하는 뭐 두 가지. 그곳에 짝수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 세 가지 해서 예를 들어 2를 여기에 집어넣었어. 그럼 4하고 6은 여기 중에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2를 집어넣는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세 가지. 자, 4를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요것들을 전부 다 곱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겠다. 자, 처음에 4팩토리얼 24가지에 자, 요거 6가지에 요거 6가지까지 전부 다 곱해주시면 864가지 경우수가 나오게 되겠다. 되겠습니까? 자, 46번 문제를 질문했어요. 자, 46번 문제는 니네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야, 니네 책에는 색칠된 분 잘 보이지? 내가 이거 복사를 했더니 색칠된 분 잘 안 보여서. 자, 가로줄 6개와 세로줄 6개를 표시해볼게. 자, 몇 번이면? 46번 문제야.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A가 어디냐면 여기가 A고 또 B가 어디냐면 여기가 B인데 문제가 원하는 건 A하고 B 중에 하나만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 잠깐 볼게. 야, 전체 평행사변형 이렇게 하냐? 높이를 결정할 수 있는 6개 중에 2개를 선택한 6C2와 폭을 결정할 수 있는 6개의 직선 중에 2개를 선택한 6C. 그럼 6C 곱하기 6C 하면 전체 평행사변형이 나오는 거야. 근데 먼저 A를 포함하는 평행사변형 개수 구하는 방법은 A를 기준으로 A의 왼쪽에 있는 직선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직선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폭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다? 2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를 포함하는 이거. 그럼 높이를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X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몇 개 중에 4개 중에 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A를 포함하게끔 평행사변 열면 높이를 결정하는 방법도 2 곱하기 4에서 자 88은 64개의 A를 포함하는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럼 B가 볼까요? 이게 A였어. 이게 B였고. 야, 그런데 B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폭을 결정할 수 있는 선분을 결정할 때 무조건 얘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죠? 그럼 나머지 왼쪽은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선택을 하면 되니까 폭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고 그럼 높이를 결정하는 거는 얘랑 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얘랑 4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4. 2 곱하기 4에서 몇 개? 2 곱하기 4에서 자 40개의 B를 포함하는 사각형이 나오게 되겠다.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뭐야? A만 포함하거나 B만 포함하는 거야. 그런 게 뭐가 있어? 교집합이 있겠지?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거 봐봐. 집합으로 설명할게. A만 포함하거나 B만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교집합 몇 번 빼야 돼? 2번 빼야 돼. 교집합을 한 번 빼면 A를 포함하거나 또는 B를 포함하는 거가 되는 거고 한 번만 빼면 근데 A하고 B 중에 하나만 포함하는 거니까 교집합이죠. A도 포함하고 B도 포함하는 거. 자, 그럼 A도 포함하고 B도 포함하면 요거를 포함해야 돼, 요거를. 계속해볼게. 자, 오른쪽 쌍분은 하나로 결정이 됐고요. 왼쪽 쌍분 2개 결정됐기 때문에 폭을 결정질 수 있는 거. 자, 다시 한번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 빼는 거야. A하고 B를 동시에 포함하는 평행사변형 빼는 거야. 그러면은 오른쪽 쌍분 결정하는 거 한 가지, 왼쪽 결정할 수 있는 거 2가지, 그래서 폭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그럼 높이를 결정하는 건 높이 결정할 수 있는 거 2가지. 요거 그냥 2가지. 그럼 2 곱하기 2가지? 자, 4가지. 근데 요거를 몇 번 뺀다고? 몇 번 뺀다고? 2번 빼주셔야 된다고, 2번. 은성이 다시 얘기해봐. 2번 빼는 이유는 뭐라고? 합집합은 A 또는 B를 포함. 그치. A를 포함하거나 또는 B를 포함하면 내가 지금 한 건 교사건 이것이 한 번 중복이 되니까 얘를 빼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A만 포함하거나 B만 포함하는 거니까 2번 빼주셔야 정답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니네가 풀어온 데야. 자,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분이 벌써 이렇게 좋아요. 얼마 안 남았거든. 야, A하고 B가 있는데 이거 아까 그거랑 비슷한 거야. 그 국회의원하고 막 그 왜 선거구 그거 뽑는 거랑 비슷하게 자, A하고 B가 4개의 동아리가 있었어. 자, 예를 들어 뭐 농구부, 예를 들어 뭐 축구부, 아니면 뭐 역도부, 아니면 유도부 있었고 그래서 A하고 B라는 학생이 동아리를 선택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입하는 동아리가 한 개가 있고 싶은 거야. 그럼 둘이 먼저 만나 회의를 해. 야, 우리 같이 어디 들래? 야, 둘 다 우리 농구나 좀 할까? 그래서 먼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동아리를 결정하는 방법이 일단 기본으로 4가지예요. 그래서 너랑 나랑 둘 다 야, 우리 농구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이렇게 농구를 선택하고 나면 그럼 A는 이제 자, 내가 먼저 할게. 나 따라오지만 이제는 우리 같이 했으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넌 나한테 오면 안 돼. 그래서 A가 자리를 결정하는 방법이 3가지. 그래서 A가 역도부를 선택하면 그럼 B는 역도부를 선택하면 안 되죠. 그럼 공통이 2개 되니까. 그래서 축구냐 유도냐. 그래서 경우수 2가지. 이거 곱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 되겠다. 심플하죠? 근데 동아리가 1개 이하면 1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빵개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자, 에이 나 너랑 같은 동아리 못하겠다. 그럼 내가 먼저 4개의 동아리 중에 2개를 선택을 해, A가. 그러니까 나머지 2개는 자연스럽게 B가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더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49번 문제였어요. 괜찮겠어?
51번 볼게. 자, 51번 이 문제 사실은 좀 유래가 한 게 아니라 선생님 좀 사연이 좀 있는데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이거 문제가 오류가 아니냐? 아니 교육청 기출 문제인데 오류가 아니냐? 이건 오류다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좀 조언을 좀 해줬죠.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오류 같은데 계속 오류를 하고. 자 볼게요. 여기에 정사각형 모양인데 정사각형 모양은 둘 다 노란색이야 노란색. 그러니까 쉽게 말해 노란색. 내 노란색 분필 여기 있어. 노란색. 자 노란색 시트지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합동인.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의 시트지는요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가 모두 색깔이 다르다.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걸 그냥 편상 1번, 2번, 3번, 4번으로 놓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창문을 메꿔 놓는 방법의 수. 자, 첫 번째. 먼저 얘는 그냥 붙이거든. 그래서 먼저 4개의 창문 중에 2개의 창문을 선택해서 거기에 노란 시트지를 먼저 붙여. 그래서 노란 시트를 여기 하고 예를 들어 여기에 붙였다고 쳐보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는 직각 이등변을 이제 왼쪽에 붙여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이렇게 대각선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대각선을 그릴 수도 있어. 문제도 보면 알겠지만 그 2가지를 모두 표현하고 있죠 지금 현재. 오해할까봐. 그 얘를 이렇게 할 것이냐 2가지. 그 여기도 얘를 이렇게 칠 거냐 이거 2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얘는 이렇게 가르고 얘는 이렇게 갈았다 치면 하나 둘 셋 4개의 위치가 다 다르고 여기는 4개 시트지도 모두 다르니 걔를 붙이는 방법의 수가 4팩토리얼이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헷갈리는지. 아무튼 니네는 헷갈릴 수 있어요. 알죠? 학생은 괜찮아. 넘어갈게. 자 이제 뒤에 가면은 혹시 뭐 선생님이 근데 진짜 한 명도 안 봤구나. 풀고 다 그냥 놀았구만. 나는 선생님이 밑에 좀 프린트 뽑고 하면 애들이 이거 문제 좀 당연히 보고 있겠지 싶었는데 기대를 저버리는군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역시나 안 보고 있었네. 자 52번 문제 한번 봐봐 지금이라도. 자 52번 문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3 이상의 두 자연수에 대해서 우리가 NPR은 뭐냐면 N명 중에 R명을 뽑아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얘기해. 자 봐봐. 그냥 봐봐. 근데 이런 식의 논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난번에 왜 우리 순혈적에 관련된 거 증명 몇 번 했지. 근데 그걸 증명을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원래 증명하면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왜 그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문제가 약간 그런 걸 인위적으로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 52번이 문제입니다. NPR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보면은 이게 뭐냐면 여기 N명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N명 중에 몇 명을 뽑았냐면 R명을 뽑아가지고 걔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잖아. 근데 여기에 특정한 A, B가 속해 있어서 이거 그냥 NPR은 되는데 그냥 이게 뽑으면 되는데 A, B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 A, B가 안 들어가는 경우 그 A, B가 한 명만 들어가는 경우 그거면 경우를 나눌 수 있겠지? 그거 말고 또 있어? 그잖아? 그래서 그렇게 경우의 수를 3가지로 나눠서 굳이 한 번에 해도 되는데 괜히 논리적인 거를 따져보겠다고 얘를 그런 공식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 나중에 가면 근데 니는 이게 교육은 빠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별 쓸데없는 얘기예요. 전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가 좀 필요하거든? 근데 지금은 이런 논리가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건 간단하고 이런 건 안 나오니까. 자, 갈게. 첫 번째. 뭐냐? A하고 B를 제외하겠대. 자, 봐봐. 첫 번째는 A하고 B를 제외하는 거야. 그럼 몇 명 남아? N-2명 남지? 그럼 몇 명 뽑아야 돼? 뽑는 건 R명 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N-2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나열할래요. 라고 하는 이것이 A하고 B를 제외해서 뽑는 방법이죠. 알겠냐? 자, 이번엔 뭐냐? 두 번째, A하고 B 중에 한 명. 자, 잘 봐봐. A하고 B 중에 한 명만 지금 집어넣을 거야. 그럼 내가 A하고 B를 제외한 N-2명 중에 몇 명을 뽑아서 나열해야 될까? R명을 뽑을까? 내가 나중에 A하고 B 중에 한 명 집어넣을 거거든? 그럼 이미 R명이 나열이 되면 우리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그래서 A하고 B 중에 한 명이 들어갈 거 고려해서 R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R-를 뽑자. 그 R-는 뽑아놓고 그럼 거기다가 이제 A하고 B 중에 한 명 골라가지고 집어넣어 버리자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뽑았고
그 다음 뭐 하고? A하고 B 두 중에 한 명을 뽑고 A하고 B 중에 누구를 뽑을 것이냐,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A가 뽑혔다라고 하면 자, A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야, 봐봐. 여기에 예를 들어 만약에 원소 세 가지가 있으면 A를 집어넣는 위치 몇 군데? 네 군데. 세 명이면 네 군데. 근데 R-1명을 뽑아서 나열했으니까 그럼 A를 집어넣을 수 있는 위치 몇 군데? 몇 군데? R군데. R군데. 곱하기 R. 그래서 가에 들어갈 식은 바로 2R이 되는 거야. 2R. 되겠어? 되겠어? 자, 이제 뭐 해? 뭐 해야 돼? A하고 B를 둘 다 집어넣는 거. 재밌지 않냐? 근데 사실은 나는 별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알고 나면 신기하네.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나중에 혹시 조합하고 그 식 나오면 그것 한번 그런 식으로 의미를 좀 이해시켜 줄게. 얘도 한번 만들어 봐봐. 3명 갖다 할 수도 있지 않겠어? 하지 마. 자, 야, A하고 B가 2명 다 들어갈 거면 R-2명을 나열하겠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어떻게 한다? N-2명 중에 P, R-2명을 뽑고 나서 좀 할 게 있어. 근데 이거는 뭐냐? 자, 이제 2명이 사이가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을 한 곳에 집어넣고 거기서 위치 바꾸는 방법 생각하면 돼. 근데 A하고 B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럼 이웃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또 무슨 짓을 한 거냐? A하고 B가 이웃하는 경우랑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나눠보려고 한 거야. 거기 지금 봐봐. 세 번째 조건 보면은 가로치고 들어갔죠? 중가로 보여요? 중가로 보여요? 자, 이게 지금 1번 케이스고 요게 지금 2번 케이스고 요게 제가 지금 현재 3번 케이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3번 케이스에 A하고 B를 쩌쩌쩌 한 다음에 요거 옆에 뭐 있어? 중가로 딱 있죠? 그럼 거기 있는 식을 내가 지금부터 이해를 시켜주겠다는 거야. 식을. 첫 번째 R-P는 뭐냐? R-P는 뭐냐? 자, 보세요. 보세요. 뭘까? 야, 지금 예를 들어 만약에 5명이 있는 상황에서 야, 봐봐. A하고 B가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그럼 A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 몇 군데? 지금 현재 5명이 있는 상황이다. 그럼 먼저 A가 들어갈 수 있는 몇 군데? 6군데. B가 들어갈 수 있는 몇 군데? 5군데지. A하고 B가 이웃하지 않으면. A하고 B하고 이웃하지 않으면 여기는 처음에 A가 6군데 중에 선택하고 그 다음 B가 5군데 중에 선택하잖아. 5명이 있으면. 근데 여기 지금 R-2명 있어. R-2명. R-2명. 그럼 처음에 몇 군데? R-1군데. 그 다음은? R-2군데. 그럼 여기가 사실은 R-2 곱하기 R-1를 하면 되거든? 근데 그것도 좀 있어 보이려고 R-P2라고 쓴 거야, 거기. 식이. 이해되겠냐? 그럼 얘는 바로 뭘 의미한다? A, B가 들어가는데 A하고 B가 이웃하지 않는 방법의 수. 되겠어? 자, 이제 뭐 해? 여기다가 A하고 B가 이번에 또 화해했어? 야, 같이 우라탕 먹으러 가자. A하고 B가 이웃을 했어. 자, 그럼 볼게. 얘네가 한 군데 들어가는 거야. R-1명 있어. 그럼 얘네들이 들어가는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 다시, 야, 5명 있어. 그럼 얘네가 이제 같이 들어갈 위치를 결정하는 몇 가지? 6가지. 5명 있으면 6가지. 그럼 R-2명 있어. 그럼 몇 가지? R-1가지. 근데 들어갔는데 또 걔네들이 또 차수다 바꿔, 그지? 곱하기. 요것이 바로 이 문제의 의도다. 그럼 나의 들어갈 표현은 바로 그러니까 정리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난 거야, 그냥. 이게 난 거지 뭐. 그지? 요거를 정리해서 이거 곱하기 나 했으니까 그냥 얘를 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정리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거기다 뭐 5하고 6 넣어라. 뭐 이런 문제. 재밌지? 그냥 재밌긴 하는데 흥미롭고 이런 것도 있나 보네. 그죠? 밥 먹고 정말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거 하겠다. 뭐 그런 생각 들지만 자, 이게 바로 52번 문제의 의도였다. 재밌죠? 53번 가겠습니다. 야, 11의 배수 판정법 원래 안 나와. 그냥 11의 배수 판정법을 소개하고 있어. 자릿수들 있잖아.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그것이 11의 배수잖아. 그러면은 그 수도 11의 배수가 돼. 이유는 난 아는데. 난 아는데. 궁금해? 궁금하지? 안 알려줘. 안 알려줘. 야, 니네 그냥 천일을 소인수분해 하면 얼마인 줄 알아? 천일. 7 곱하기 11 곱하기 13이야, 그지? 아니, 모르는 게 정상이야? 너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어디서 또 봤지? 설마 그럼 지금 이거 인수분해 했다고? 원래 알고 있었어.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가보신 적 있어요? 그랬구나. 경시 좀 했니?
아, 그랬구나. 그건 알지, 1001. 그 안에 1001의 배수 판정법 알겠네. 그래서 이 원래 7하고 11하고 13의 배수 판정법은 똑같아. 방금 했던 방법이랑 똑같이 하면 돼. 그제, 우영아? 그잖아? 알잖아? 그제? 알긴 뭘 알아. 농담이고. 맞아. 야, 암튼. 그래서 이렇게 된대. 근데 지금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하고 F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 1, 3, 4, 5, 6, 8이래. 근데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건 뭐냐면, 야, 플러스끼리 묶을게. A 더하기 C 더하기 D하고, 아니야, 이거 하고, 자, 마이너스, 자, B 더하기 D 더하기 F. 요것이 11의 패수가 돼야 된대. 야, 내가 얘를 만약에 X라 하고 얘를 Y라 하잖아. 그럼 X 더하기 Y는 요것들의 합이겠죠. 그래서 1, 3, 4 더했더니 8. 그럼 8, 16, 22, 27. 오케이, 27이고. 근데 X 빼기 Y의 값은 내가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어. 11의 배수지, 그지? 근데 물어볼게. 11이 될 수는 있을까? 얘가 11이 될 수는 있을까? 11? 22이 될 수 있을까? 33 될 수 있을까? 마이너스 11 될 수 있을까? 마이너스 20이 될 수 있을까? 마이너스 33 뭐 이런 게 계속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왜냐면 가장 큰 수 3개 더했어 봐. 얼마야? 19? 가장 작은 거 3개 더하면 8이지. 그럼 둘의 차이는 가장 커봐야 절대값이 11이야.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값들은 1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1이 되는 것밖에 불가능하다. 괜찮겠어? X쪽에 큰 수 다 몰아줘. 그럼 11이라고. Y쪽에 다 몰아줘. 그럼 마이너스 11. 그래서 X 더하기 Y가 27, X 빼기 Y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요 두 가지 방법밖에 불가능하다. 11의 배수가 되는 방법이. 괜찮겠냐? 자, 그래서 이러면 다 끝난 거야. 내 솔직히 좀 이것도 또 투머치지, 솔직히. 야, 더하고 반으로 나눠봐. X 얼마야? 8이야. Y 얼마야? Y 얼마야? Y 얼마야? Y 얼마야? Y 얼마야? 19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A 더하기 C 더하기 E가 8이 되는 얘기인데? 그럼 A, C, E 중에 누군가는 1이고 누군가는 3이고 누군가는 4야 돼. 결정하는 방법 3팩토리얼. A, C, E 중에 누가 1, 3, 4가 될 것이냐. 그러면은 Y 누구? 자,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얘가 19가 돼야 되거든? 그럼 이 중에 누군가는 5고 누군가는 6이고 누군가는 8이야. 그죠? 자, 그러면 B, D, F에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 3팩토리얼. 6가지 곱하면 36까지. 요것도 36까지. 그래서 72까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 준비했었구나. 과거 준비하는 게 사실은 고등학교 때 수학하는 데 도움이 좀 될 텐데. 그지 않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되긴 돼. 그러니까 선생님도 사실은 예전에 중딩들 보면은 야, 니네가 진짜로 과거는 못 가도 준비라도 해봐라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 사실 준비라도 좀 해봐라. 트라이, 시도 해보면은 좀 이렇게 좀 사고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중딩 때 솔직히 할 거 별로 없거든. 솔직히 중딩 때 니네들이 보통 하는 게 뭐야? 막 선행 막 하잖아. 막 고1, 고2 거 막 선행하자.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땐 별 소용 없어. 그냥 그 단원 안에서 좀 깊게 생각하는 이런 게 좀 경시 쪽에 좀 있으니까 과거 준비 한번 해봐라.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4번이야. 야, 문제를 읽어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모음은 아, 오, 이. 근데 이게 하면 와나 왜나 에 같은 이거는 뭐 사실 같이 쓸 수 없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음이 맞잖아. 가나다라마 맞아요. 아오에. 야, 근데 얘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글자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야. 글자를. 근데 어때? 뭐 자음만 있다든지 아니면 받침에 지금 현재 이렇게 두 가지 뭐 이런 거 사실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하여튼 받침에 문자가 2개 들어가잖아. 인정하지 않겠대. 자, 몇 글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처음에 얘랑 얘랑을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었어. 근데 3개라는 같이 못 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얘랑 얘랑 같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2글자를 만들잖아? 그럼 여기 자음이 5개가 들어갈 수가 없어. 받침 쌍받침이 안 되니까. 그럼 자음 5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 모음은 다 다르게 사용돼야 되는 거구나. 되겠니?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3문자를 만들 거야.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끝이야. 야, 그럼 먼저 모음의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냐? 3팩토리얼. 그래서 순서대로 아, 이, 오를 선생님의 순서대로 정해봤어.
야, 그러면 자음이 5개인데. 그럼 어떤 놈은 초성하고 이게 초성, 중성, 그다음 맞이 뭐지? 초성, 중성? 종성. 아, 배운 지 오래돼서 지금 지호 표정이 저것도 몰라 표정했어. 그래서 안 그랬어 솔직히. 아 진짜 아니에요. 조금 그랬잖아. 진짜. 1은 있었지? 어떻게 저걸 몰라 사람이 약간 그런 표정이 진짜로. 표정이 빡치네요. 자, 보겠습니다. 야, 봐봐. 초성과 종성의 총 6개의 위치 중에 자음이 5개밖에 없으니까 어떤 친구는 종성이 없어야 돼? 초성은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떤 놈이 자, 종성이 없는 순서, 문자를, 글자를 선택하는 방법이 3가지. 그래서 난 여기 받침 넣지 않겠다. 초성만 집어넣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초성, 종성, 종성은 다 순서가 정해진 거잖아. 그래서 5개의 자음을 초성과 종성에 나열하는 방법에서 5팩토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지금 민망해서 좀 약간 웃고 있는 거죠, 지금. 55번 갈게요. 55번 문제는 원래 그 수능 문제 중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어. 근데 그거를 약간 좀 카피해서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55번 문제 보세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아? 설명을 들어서 그런 건가? 나는 근데 사실은 여기가 그나마 괜찮았어. 순열 경우의 수보다는 난 거 같고. 뭐 앞에 있던 함수나 뭐 이런 거보다는 훨씬 낫고, 그죠? 함수 빡치는데. 그 교무실 선생님 중에 그 빡친다는 표현을 자주 습관적으로 쓰시는 분들, 빡치게 하네, 그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루에 한 20번 하시나 봐. 전화하면서, 빡치게 왜 또 늦게 오냐고, 빡치게 왜 또 안 했냐고, 계속 이렇게. 그래. 그럼 자주 쓰면은 사실 욕처럼 들리진 않아, 그지? 내가 가끔가다 그러면은 좀 그렇지. 정색하고, 빡치게 하네? 그러면은. 자, 55번 보세요. 뭐냐면, 1부터 10까지 숫자 4개를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 근데 두 번째로 작은 수가 K인 순서쌍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AK를 하자.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것 때문에 기억이 지금 너에게 AO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AO의 의미. 야, AK는 뭐라고? 두 번째 작은 수가 K인 순서쌍들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로 작은 수가 5인 순서쌍. 순서대로 나열을 했는데 중간에가 5야. 그럼 뭐 해야 돼? 여기 모을 수 있어. 야, 일단 그 문제를 좀 봐봐. 내가 지금 바로 설명하면 또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문제 다시 볼까?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선택을 해서 순서쌍을 만들었어.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게끔 이렇게 순서쌍을 만든 거야. 근데 문제에서 본 게 B. 두 번째로 작은 수가 K인 순서쌍들을 모아놓은 거야. 집합이. 그러니까 A5라는 집합이야. 순서쌍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인 거야. 순서쌍들을 갖고 있는 집합. 근데 어떤 순서쌍들? 두 번째로 작은 수가 5인 놈들의 순서쌍들. 걔네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너 흥분했네 이거, 그지? 우리 학생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야, 봐. 여기 두 번째로 작은 게 5란 말이야 지금. 그 이미 잘 이해 안 되면 집에 가서 좀 더 보세요. 알겠죠? 이게 원래 이제 수능 문제였는데 그거 원래 시그마가 있어서 그거 못 나오겠다 싶었는데 시그마를 빼고 지금 디귿에다 그냥 나열을 한 거야. 원래 시각 문제가. 자, 근데 어렵지 않아. 이건 의미 물어보는 문제라. 자, 봐봐. A5의 의미 알겠어? 그럼 야, 이거 몇 개일까? 이거 다 해? 여기 올 수 있는 거 어떤 숫자가 올 수 있어? 그래, 1, 점점 커지니까. 점점 커지는 거야. A, B, C, D. 뒤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야. 됐지? 자, 여기 뭐 올 수 있는 거야? 1, 2, 3, 4가 올 수 있어. 그럼 경우의 수 4가지. 한 가지. 여긴 몇 가지일까요? 그렇지. 6, 7, 8, 9, 10대? 10대? 10대. 그 여기에 6, 7, 8, 9, 10 중에 순서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오른쪽 결정하는 방법. 이것도 사실은 4가 아니라 그럼 4C 1의 의미를 보면 되겠고 요건 몇 C? 5C 2의 의미를 보니까 얘랑 곱해서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다. 야, 니은은 말도 안 돼.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야, 서로 다른 자연수야. 야, 예를 들어 A6 가볼까? A6은 뭐야? 두 번째로 작은 수가 6인 숫자들을 모아놓은 거잖아. 그지? 그럼 얘랑의 교집합이 있을 수가 많이 없지. 그러니까 니은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근데 핵심은 디귿이야. 자, 디귿.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계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야, 하려면 하지? 디귿 하려면 하잖아? 원본 문제 뭐인 줄 알아? 원래 수능 문제 1부터 100까지였어. 그럼 100개를 더 더할 수 없어. 이거 10개면 니네가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잖아? 이거 하는 문제 아니야. 야, 생각해봐. 자, 지금 내가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계산했잖아. A5의 원소 개수. 어이, A5의 원소 개수가 이거라고. 그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A1. 이거는 있을 수 없지? 두 번째로 작은 게 1일 수는 없으니까 이건 뭐 공집합이라 쳐. 그럼 A2, A3, A5에서 A10까지의 원소 개수 다 더하는 거 아니야. 자, 잘 들어. 이 의미를 푸는 거야. 물어볼게. 내가 순서쌍을 만들었어. 순서쌍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올 수 있는 수는 어떤 수부터 어떤 수까지 올 수 있지? 어떤 수부터 어떤 수 올 수 있지? 내가 만약에 숫자를 죄다 작은 쪽으로 몰아서 뽑았어. 그럼 2 올 수 있지. 제일 큰 거 5 올 수 있어. 제일 큰 거. 8 올 수 있지. 그러니까 사실은 A9나 A10도 집합은 원소가 없어. 그잖아? 야, 근데 그럼 2도 올 수 있고 3도 올 수 있고 4도 올 수 있고 3도 오고 4도 오고 5도 오고 6도 오고 7도 오고 8도 오는 그런 것들을 다 더해라? 그럼 이건 그냥 모든 경우 아니야?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예를 들어 A2에 A4에 요거의 원수를 다 더해라. 근데 여기 올 수 있는 수가 원래부터 2부터 8까지니까 그럼 이것들의 원소 개수를 다 더하면 10개 중에 4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순서쌍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 자, 숫자 하나만 선택해봐. 1부터 10까지 아무거나. 4, 그 다음 10, 그 다음 9, 그 다음 7. 그럼 이건 뭐야? 여기 속해 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4개를 뽑든 간 상관없이 그놈들은 다 각각의 이런 집합들에 다 속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싹 더해라?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냥 10개 중에 4개를 뽑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경우들이 다 알아서 이 안으로 쏙쏙쏙 들어가게 된다. 괜찮은 문제 같지 않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수능 기출 문제였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할만할 것 같아. 참고지수로. 지금 조금 이해 안 되는 표정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선생님 그게 저희 나머지 3개 들어가는 게 저희 두 번째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가 들어가는 수가 결정이 되면 보통 이제 3가지 수가 결정이 되는데 근데 10개 중에 4개를 뽑으면 두 번째 수마다도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A7이라고 하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 하나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 4개를 뽑아도 다 뭐 일로 들어갈 수 있고 저로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다 모든 것들이 이 원소 합이다. 자, 마지막 5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분 남았고 딱 깔끔하네요. 56번입니다. 자, 이거는 뭐 좀 약간 노가다긴 한데 뭐 계속 노가다야, 그지? 야, A라고 하는 집합이 1, 2, 3, 4고 자, B라고 하는 집합도 1, 2, 3, 4인데 근데 1, 2, 3, 4에서 1, 2, 3, 4로 대응되는 놈인데 자, 모든 X에 대해서 X가 자, fx를 만족하는 자, 요런 걸 만족하는 함수 개수를 구해달라. 여기 잠깐 볼게요. 야, 그럼 이건 모든 게 다 성립해야 되니까 1도, 2도, 3도, 4도 이게 다 성립해야 되거든? 그럼 내가 편의상 x 대신에 한번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이거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 자, 봐. F1에 F1이래.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편하게. 야, 만약에 1이 함수값이 1이잖아?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습니까? 성립하지 않냐? 근데 만약에 F1이 1이 아니라 뭔가 1이 아닌 누군가를 선택을 하잖아? 그럼 이게 왼쪽이 뭐가 돼? 왼쪽이 FA가 되죠. 얘는 뭐가 됩니까? A가 되죠. 그러니까 1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지목을 하잖아? 그럼 지목당한 놈은 무조건 자기 자신의 대응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얌전히 나의 대응되거나 그래서 다른 원소를 찝었어. 그럼 찝힌 놈은 무조건 자기 자신 대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걸 내가 그냥 우리끼리 용어로 지목이라 할게. 내가 나에 대응되지 않는 다른 누군가를 선택하는 거. 얘를 우리가 그냥 지목이라 해서 그럼 몇 가지 원소가 지목을 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남은 생각을 할 거야. 자, 4가지 원소가 4가지 원소를 다 지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나? 지목당한 놈이 자기 자신 대응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자기 자신에 대응돼야 되니까 그럼 지목당한 놈이 자, 지목당하는 원소가 0개, 1개, 2개, 3개인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지목이라 할게요. 자, 다시 한번 1이 자기 자신이 아닌 뭐 예를 들어 2를 선택을 했어. 그럼 2는 무조건 2에 대응되라는 뜻이야.
얌전히 자기한테 가든가. 남 찝으면 그 당한 놈은 그냥 자기 자신에 대응될 수밖에 없다. 자, 지목되는 게 빵개. 뭐 있겠습니까? 다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한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죠. 동의하냐? 자, 지목되는 거 하나. 그럼 뭘 해야 될까? 누가 지목을 할 것이냐? 누가 지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 1이 지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누구에게 지목을 할 것이냐? 누구를 지목을 할 것이냐? 그럼 얘가 모르죠. 2의 선택을 했어? 그럼 지금 한 거야? 누가 1이 그래서 경우에서 4가지. 누구에게 2에게 3가지. 그래서 1이 2를 지목을 하면 2는 2에게 지목이 돼야 돼. 자, 그럼 3, 4는 어떻게? 자기 자신 대응돼야 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지목하는 원소가 하나인 것만 하는 거잖아. 그럼 1이 지목했으니까 나머지 원소는 자기 자신에 대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지목되는 원소가 2개다. 그럼 먼저 뭐 해? 누가 지목할 것인가? 4C. 누가 지목할 것인가? 누가 자기 자신이 아닌 거에 대응될 것인가? 그래서 1과 2가 예를 들어 선택을 받았다 생각을 해보자. 자, 얘네들이 지목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신중히 생각해. 같은 걸 지목할 수도 있는 거야. 같은 걸 지목할 수 있는 거야. 둘 다 3 지목하면 3은 3에게 대응되면 되는 거잖아. 그잖아. 그지? 자, 1이 야 교환은 안 되겠지? 왜냐면 지목받은 애들은 자기 자신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서로를 지목할 수는 없고 얌전히는 3, 4를 지목해야 되는데 자, 1이 지목하는 원소 3, 4 중에 하나. 그죠? 2가 지목하는 것도 3, 4 중에 하나. 맞을까? 맞을까? 자, 누구를 지목할 것이냐? 4가지. 그래서 얘하고 얘를 지목하면 이렇게 대응되는 거고. 그죠? 근데 만약에 같은 원소에 대응이 된데도 요거 가고 그럼 요것도 자기 자신 가야 되잖아. 지목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이 누구를 대응하다?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누가 지목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될까? 자, 마지막이야. 자, 누가 지목할 것인가? 경우수 몇 가지? 4C3. 그래서 예를 들어 1, 2, 3에게 지목권을 줬어. 누굴 지목해야 되겠어? 4만 지목해야 돼. 다 다른 거에 대응해야 되니까. 모두 다 4에 몰빵. 근데 4는 또 자기 자신 대응되니까 요거는 요게 다겠죠. 요거 싹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재미난, 이거 어려운 문제지 사실은. 그죠? 어떻게 좀 이해를 잘 한 것 같긴 한데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수련에 대한 부분이에요. 뿅!